8월 11일 금요일 우리 애청자님을 가장한 사람 방송, 우리 애청자님께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 아테미 경제TV 개장 방송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째 우리 관심사는 에코프로. 자, MSCI 편입된 에코프로 상승 출발이고요. 하나오션도 상승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JYP 어떤가요? JYP도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그래서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은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자, 이마트는 빠지네요. 편출된 종목은 일단 하락 출발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출발은요. 자, 그래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자, 다행스럽게도 한미반도체도 편입돼서 오늘 상승 출발입니다. 그래서 MSCI에 편입된 종목은 상승 출발하고, 편출된 종목은 하락 출발하는데, 이제 이후가 중요하겠죠. 이게 이어질지.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소부장들 후공정 중심으로 오늘은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IT도 서포 플러스 분위기고요. 오늘 등락 종목 수부터 내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들 어떤가요? 게임주들도 혼조권입니다. 요즘 NC소프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리포트가 많네요. 엔터들, 오늘 JYP는 상승폭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의료기기들 오늘도 파마리 있었지는 제가 들을 얘기가 좀 많은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 오늘 강세가 좀 보이네요. 필러 매출이 아주 견고하네요. 2분기 실적을 봤더니 이것도 제가 분석 리포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선 혼조권이고요. 포스코 마이너스고요. 방산 소폭 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오늘 분위기 어떤가? 에코프로 자 아직은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금양 역시 금양은 실망매가 좀 나오네요. 무산됐구나 하면서 포스코니까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의 강세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와 연동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셋의 5총사 미래에셋에서 집중 몰빵하는 네 종목과 금양이는 5총사들이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시장의 집중 현상은 완화되는데 금양이 오늘 편출됐다고 저기 기대감이 무산됐다고 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종목별로는 아직 그냥 딱히 떠오르는 모습은 없네요. 자, 중국 관련주들 아침에 이제 플러스 출발했는데 이게 유지가 될지 이런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를 경영을 활용한다면 아침 고점에 때려야 되는데 과연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주롱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바이오주들이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좀 힘을 내줘야 시장에 기력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자동차 오늘 강세입니다. AI 관련주는 한미반도체 강세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좀 컸거든요. 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전고체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 중 신성델타테크인데 종목들도 차별화되는데 신성델타테크는 계속 지금 희망을 품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맨날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또 해봤더니 또 되더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한데 그 되더라가 직접적인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봤듯이 오늘 바이오, 일단 바이오를 봐야 된다는데 바이오는 출발은 약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이제 그동안의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서 개별 재료주, 어제 같은 경우는 세비캠이 재료가 등장하면서 한번 치솟았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유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개별 뭐 나름 재료주들이 움직일지, 오늘은 동박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좀 이렇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 후공정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보일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군요. JYP는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MSCI 편입에 대한 주가 반응은 좀 일단락 되는 게 아니고 JYP 마이너스 들어가네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어쨌거나 어제부터 시장에 재료를 되고 있는 중국 관광 단체 허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왕따되는 이유가 이게 시장, 자국의 시장을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국가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저런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이 하라 한다고 그냥 곡두과시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국에 저렇게 동조화하는 이유는 중국이 그동안 자국 내 시장을 무기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위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2017년에 사드 보복으로 이때부터 지금 단체 관광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항상 이런 식이죠. 호주가 그 홍콩 사태에서 뭐 하면 와인 수입 금지, 철광석 수입 금지. 뭐 노르웨이가 그 홍콩의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다고 해서 연어 수입 금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는 신장 위구르 가지고 해서 중국을 아예 그냥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무기화하는 게 이게 참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된통 다 얻어맞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나요? 아, 우리가 요렇게 그 주변 나라들한테 뻑하면 멱살잡이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나요? 어쨌거나 6년 만에 지금 단체 관광이 허용됐는데요.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자료들을 제가 어제 하나 보내드렸죠. 네. 자, 이기방, 우리 좀 이기방, 때문에 주식사랑방 1기방하고 2기방만 제가 합니다. 지금 772분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 번호는 34560입니다. 들어오시면 저는 주식 리딩 같은 건 안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데요. 중국 관광객 수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그 2016년 이럴 때가 중국 관광객이 아주 많았다가 줄어드는 와중에 사드 보복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지금은요 이제 코로나 때 확 없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개별 관광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을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다시 중국이 늘었어요. 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는 단체 관광 오면 관광객이 늘어날 자리는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2016년 중국하고 지금 중국은 너무 다르죠. 중국이 지금 디플레에 빠져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중국이 너무 급격히 침몰하지 않았으면, 중국에 또 어제 굉장히 큰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 이자를 지급을 못했죠.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니까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관광객 상황은 이렇다 하는 건데, 예전에 중국은 아니다 하는 건데요. 자,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그 재료가 결국 이 어제의 강세가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게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이런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반영인지는 오늘 봐야 되겠다. 아침은 모르고요. 오후까지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증권사에서는요, 수혜주로서 우리가 뭐 익히 알만한 종목이 호텔신라 면세점이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네,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그다음에 클리오 이런 종목이 수혜주다 하는 아침에 리포트는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면세점 하면 뭐 당연히 호텔신라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면세점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들, 화장품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은 원래는 최근 동안에는 중국 비중이 낮은 화장품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은 아무리 중국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이 되겠죠. 클리어는 좀 생뚱맞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다 하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관점은 이것이 오늘도 이 종목들이 장 마감까지 강세를 유지를 해서 순수한 의도가 보이느냐, 아니면 오늘 주가가 금세 약세로 돌아서서 알고리즘 매매였구나 할지 오늘 계속 한번 저랑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님 유안타 8호 어제부터 매도하고 있는데, 네. 자, 유안타 8호는요,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안타 8호 367480인데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종목이 궁금하시면 우리 애청자님이 367840이었네요.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요즘 아니군요. 유안타 8호가 367480이네요. 367-367-380 이렇게 들어오시면 웬만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들은 있으실 겁니다. 유안타 8호가 있고요. 자, 유안타 8호는 스펙에,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스펙이 흡수합병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 비상장사 A사가 있다면 스펙을 A사가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스펙이 A사를, 유안타 8호, 율촌을 흡수합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펙 한 줄, 율촌 스펙,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율촌이 스펙을 합사하는 경우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어떤 이런 과정인데, 결론은 어쨌거나 0.8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유안타 주주들한테 이 스펙 주식을. 그러니까 스펙이 중심이 된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 주가가 얼마인데 3,000원대 한 초중반 됐겠군요. 이때 우선주까지 다 포함해서 원래 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시가총액, 우선주 시가총액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다 합쳐서 다 지지고 볶아해도 시총이 한 680억이다. 그럼 좀 만만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합병기 요거는 제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볼게요. 8월 18일,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유안타 8호. 자, 지난번에 정정 공식 한번 났던 것 같은데요. 네, 합병 결정, 기재 정정 났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합병 일정 나오네요. 합병 일정 보면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맞군요. 제가 정리한 게 8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월 7일까지 거래 정지되고, 이제 9월 8일부터 이제 이 유안타 8호 스펙은 율촌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코스닥에 거래가 되겠군요. 자,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신규 상장이라 똑같은 의미죠. 신규 상장이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근데 율촌은 잘 안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는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성장성은 예쁘죠. 자, 근데 이제 주목할 게 율촌 멕시코 자회사인데요. 율촌 멕시코 지분 88%인데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했다는 이게 지금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참여가 그냥 단순 지분 참여가 아니고 요 내용 경영 참여 목적으로. 그래서 그냥 관계는 아니다. 요게죠 프리미엄 요인이고요. 여기 가공한 걸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 테슬라에 지금 또 멕시코에 공장을 또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매출 성장이 요게 지금 포인트. 요걸 어떻게 시장이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 대표가 잠 안 자고 이런 걸 찾아서 분석하니까 또 빠르다. 시장이 이걸 얼마나 알려질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시총 600억은 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업체들 뭐 웬만한 거 좀 반기를 조금 끼면 한 1,500억씩 하거든요, 시총이. 그럼 지금 600건 때는 좀 싸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거래 정지 때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래? 거래 정지 후에 좀 지루하더라도 거래 정지 후에 9월 달에 한번 매매할란다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거래 정지 전에 확 올라가면 아이고 나는 거래 정지 싫으니까 현금 할란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하 대표가 또 너무 빨리 알려준 거 아닌가? 난 그냥 상장 후에 다시 볼래 해서 지금 팔고 상장 후에 거래 재개될 때 보실 수도 있고,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요. 자, 수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9시 17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면요. 그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의 학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맞춰서 충실히 분석하고 대응을 해서 판단했으면 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어떡하라고.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외국인은 오늘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데, 지수는 0.5% 오르고 있고요. 장성 종목이 610 종목, 하락 종목이 246. 오호,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체감 지수는 지금 한 2에서 1.5%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상승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0.19%.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적습니다. 근데 상승 종목이 1013개, 오호, 하락 종목이 473. 이 정도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한 1.5% 오른장이다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 상승이 많아서 뭔가 각 개별 종목별로 네, 각계약진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상승 종목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시장 흐름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네, 최근에 낙폭이 컸던 구공정 장비주들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MSCI 편입을 계기로 해서 다시 최근에 구공정 장비주로 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개를 드는 것 같고요. IT들도 최근에 좀 빠졌죠.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좀 고개를 듭니다. 엔터는 오늘 약세네요. 엔터는 좀 빠졌습니다. 의료기기
파마리스 쪽은 아침에 강하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줄이네요. 그다음에 휴메딕스도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선주들은 약세고요. 포스코 마이너스고요. 방산주들 좀 불렀습니다. 2차전지 어떤가요? 2차전지 오늘은 이제 개별 약진을 하느냐, 쏠림 현상에서 이제 벗어나 개별 약진을 하느냐, 이게 오늘 포인트라 그랬는데, 우선 오늘 흐름을 보면 삼성의 SDI 강세가 좀 돋보이는군요. 요즘 삼성 SDI가 참 우리가 참 이런 거는 타이거 이번에 미래에서 2차전지 소재 ETF에는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빠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뭐 몰빵 펀드인데요. 삼성 SDI 열받았나요? 네,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분리막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가 났고 오늘 동박 관련주들이 강세네요. 동박. 자, 어떤 이런 흐름 좋죠. 에코프로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MSCI 약발이 떨어지나요? 그다음에 어제 세비캠 어제 재료가 났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소폭 플러스 났고요. 그다음에 엔캠 중앙 DNM 전해 액 리튬염 네 리튬염 요즘 또 전해질염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해질염 요 표현도 적절한 것 같아요. 전해질염 꼭 그 전해질염이 꼭 리튬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리튬염이지만 전해질염이란 말도 제가 적절한 단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구찬 에코앤드림 좀 플러스 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관련주들은 과연 이게 오늘 계속 볼 게 알고리즘 매매냐 아니냐. 그 알고리즘 매매라면 아침에 고점에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저는 때리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오늘 흥미롭게 알고리즘 매매냐 순수한 매매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노미트리 강세가 돋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자 지노미트리 질문 좀 주시죠. 네. 지노미트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이번에 놀랍네요. 이번에도 저 또 하나 반성했습니다. 뭐냐. 역시 본질에 집중하는 게 맞구나. 수급이나 이런 거 신경 쓰면 자 뭐냐면요.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지노믹들이 이날 우리 정현님 브레인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가는 바람에 장중에 깜짝 놀랐는데 밀렸어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온 게 이날 그 다음에 빠졌는데 장 끝나고 뭐가 나왔냐면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게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데 이렇게 그 다음날 빠지더라고요. 참 요즘 시장의 눈높이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제 눈높이로 보면 안 되잖아요. 시장의 눈높이로 봐야 돼요. 아 이게 요즘 시장의 눈높이구나. 그렇다면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좀 악재로 작용할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 사고 이런 조언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엔 뚫어버리네요. 자, 중기적 관점에 긍정적 관찰. 그래서 이 회사는 메틸화, DNA가 메틸화되는 현상이 특정 그 바이오마크가 메틸화되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오마크를 그 암을 잘 말해주는 바이오마크 발굴하고 메틸화를 측정하는 거죠. 신데칸 2가 메틸화되는 걸 찾으면 대장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빨리 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도 검사하고 정밀 검사 해보세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변에서 이제 그 피가 섞여 나오면 아하, 이건 방광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혈뇨 환자들은 또 팽크 메틸화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팽크 메틸화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네, 방광암 정밀 검사 해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이 회사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얼리택시인데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하는 건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매출이 점점 크지는 않지만 구체화된다.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유예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신의료기술 평가 이런 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3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뭡니까? 대변이나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니까 뭐 그걸 검사한다고 인체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유예해 줄게. 일단 뭐 그 정확성이 있으면 해.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검사할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에 처방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대학 이걸 또 한다 건강보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처방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 이런 것들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대장암 검사 막 우리가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전날부터 막 미시건거리는 액을 마셔야 되고 대장을 비워야 되고 또 실제로 대장 내시경 할 때 대장에 우리 항문을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때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제일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에 이제 확정 임상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임상 3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규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한 2025년 26년 정도 돼야 FDA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세월은 또 금방 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돼가지고 매출이 이제 서서히 날 수 있는 상황에다가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신약할 때 임상에서 실패하고 이런 건하고 다릅니다. 이미 이 초기부터 점점 숫자를 늘려갔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명 하는 거 10,000명 한다고 큰 차이 있겠습니까? 뭐 10명 하는 거 10,000명 하면 몰라도 이미 앞에도 많이 했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 다수로 했기 때문에 네. 자, 국내에서도 그거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냐? 네. 국내에서도 확정 임상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말에 완성될 것 같고,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다수의 배상 확정 임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하다. 요거 되면 요건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내년에 건강보험 등재. 이런 거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좋아하죠. 우리가 항암제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 좀 원천적으로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얼리텍 B도 요즘 좀 주목을 받습니다. 이거는 방광암인데요. 미국에는 LDT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미국 자회사 검사센터가 있어요. 검사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네, 그 클리아 랩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의사들 모임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 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광암 검사를 얼리텍 B를 가지고 물론 여기 LA 한 군데 뿐이니까 매출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네, 어쨌거나 매출이 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험 코드 말씀하셨는데요. 보험 코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퍼시픽 엣지라고 이 회사가 방광암 관련해서 조기 진단 제품 해서 보험 코드 받아서 주가가 또 크게 오르고 재미를 보다가 야, 너는 너무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민감도라는 거는 방광암 환자를 방광암 환자로 판별하는 것. 특이도라는 거는 방광암 환자가 아닌 거를 방광암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네,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아서 의료 일선에서 야 이거 하나만 헷갈린다 이래가지고 삭제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5월에 그래서 또 이 지노믹트리 주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얼리텍 B는 훨씬 높죠. 90%대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사센터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코드가 이제 만약에 받아지면
이것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당장도 당장이지만 이제 보험 코드 나오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올리텍 C 같은 경우는 네, 내년에 국내에서 네, 이제 건강보험 등재되는 부분, 후내년쯤에는 미국의 네, FDA에서 허가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시간이,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영상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죠. 강남 아파트보다 낫다 했는데 그런 배경이다. 근데 다만 전환사채 물량 얘기는, 전환사채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환사채가 아직 요거는 전환 우선주가 44만 주 있고요. 전환사채가 131만 주 돼서 사실 이 물량이 많은 건 아닌데 시장의 눈높이가 지난번에 전환 청구하니까 또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거고, 또 하나가 여기가 네, 여기 보면 KB 솔리더스는 차병원에서 만든 또 바이오 펀드예요. 둘이서 합작을 해서 헬스케어 펀드에서 이게 내년 1월에 만기입니다. 그럼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 팔고 있어요. 요 물량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것들 때문에 일시수급인데, 근데 제가 이 최근 주가를 보면서 역시 이런 수급, 일시적 수급을 신경을 써서 이제 저 박스권 매매하십시오로 틀린 얘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보다가 여러분 이런 감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전고점 돌파하네, 이런 모습 나오면 따라 붙어야죠. 그래서 참 역시 이런 수급, 이런 뭐 아니면 기술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대체로 안 좋구나. 역시 본질, 기업 내용에 본질을 맞추고 대응하면 결과가 좋구나. 이걸 좀 느낍니다. 또 새롭게 제가 새록새록 반성을 했는데요. 지노믹 트리는 이런 내용이군요. 우리 정의원님 프로는 이제 계속 좀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에도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상 지노믹 트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8월 11일 금요일 대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참모입니다.